주도하에 이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 의혹의 출처라고 할까요? 취재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취재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을 했던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한국당으로 가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 대변인을 맡은 신보라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왜 아랍에미리트로 갔느냐, 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밝혀라 이거잖아요, 요구사항이. 네. 간단히 정리하면. 근데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사 외교인데 특사 외교 내용을 일일이 다 밝히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사 외교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특사로 이렇게 보냈지만 그때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방문을 할 때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직전이었죠. 직전. 예. 그렇죠. 네, 그 직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급파를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UAE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방문을 한 다음 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문의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 파병부대를 인문 방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외 파병부대를 방문하는 거 얼마나 좋은 사연입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많이 공개가 됐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가 있는 건데 이걸 시시콜콜이 다 밝히는 게 외교의 관례에 맞지 않고 결례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지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밝힌 방문의 목적과 그리고 실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취재나 이런 현지 방송에서 드러난 사진들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그 방문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문 목적과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했던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게 무슨 파병부대 격려 차원도 아니고 파트너십 강화 차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른바 MB 비리를 캐다가 이것이 그 아랍에미리트 왕실까지 이제 화가 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수습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의심하는 게? 그런 정황이 다분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게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MB에 어떤 비리를 캤다라는 건지 혹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계세요? 지금 드러난 정보들로도 이미 파병부대 유문 방문만의 목적이 아니었음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관련한 정보들을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들도 아마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비리를 그러니까 캐는 것은 어떤 사법권 행사 차원에서 내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정의 의미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내부의 거죠?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만약에 화를 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사안인지가 이제 당연히 궁금해지니까 이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의원님. 근데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그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MB 정부 때 우리가 UAE를 상대로 원전 수주를 체결을 했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마치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게 지금 외교 관계 단절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번 그 기사도 전부 다 정밀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나 박근혜 정부 때 한두 가지 관련 의혹이 이제 그 보도를 탄 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관련 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도가 되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없었거든요, 국내에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 쪽이 화를 냈다. 국교 단절까지 언급할 정도로 화를 냈다면 아랍에미리트 쪽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아니 그러면 네. 왜 그렇게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정 앞에 특사 자격으로 급파를 했던가라고 하는 내용도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네. 그런 통상적인 파병 부대 방문이었다면 이미 한 달 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방문을 했는데 네네. 왜 더군다나 이 시점에 하느냐고 하는 거죠. 그 문제가 해명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론을 그러니까 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 이제 그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또 하기 위해서 실은 오늘 운영위를 소집을 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의혹이 단순히 카더라다 이렇게 그냥 일축해 버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팩트이고 예. 해외 파병 부대 위문 방문 외에는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팩트를 정확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의혹도 사그라집니다. 예. 그런데 왜 안 오고 왜 연차 휴가를 핑계로 예. 국회 운영에 출석을 안 하느냐 하는 거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네. 그리고서는 어제 만찬장에는 돌연히 나타나서 막걸리 회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운영위원회는 이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는 못했던 거죠,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을 했고요. 예. 네, 박홍근 수석부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다 참석을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야당의 문제 제기에 집권 여당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주도하에 이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 의혹의 출처라고 할까요? 취재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취재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오늘 회의에 불참을 했는데요. 왜 불참하셨습니까?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는 회의예요, 사실은. 예. 지금 앞에 신보라 의원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엄청난 국익에 관련된 중대한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확인할 게 있어서. 네. 근데 그 중대한 일에 바로 직전 며칠 전까지 원내대표를 하셨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하셨던 현직 그 국회 운영위원장이 정우택 의원은 해외 나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 도장도 하나 받지 않고 사인도 없는 소집 요구서를 덜렁 보내놓고 네. 이 중요한 일을 왜 여당하고 협의를 안 해요? 같이 협의를 해서 국회가 저는 여당입니다만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에는 헌법이 부여한 제 역할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같이 따지고 같이 물어야 되는데 왜 야당만 덜렁 그걸 소집해서 네네. 근거도 그 빈약한 내용을 이렇게 정쟁으로 몰아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자리를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근거도 빈약한 내용이라고 그 평가를 하셨는데 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직접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네. 소설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단편 소설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운영위원회를 수집한 이유를 저는 뭐로 보느냐면 예. 그 면책특권 발동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책임 있게 국민들 앞에 문제 제기를 하고 하지를 못하겠고, 네.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혹시나 무슨 법적 책임을 지는가 그건 걱정이고, 그러니까 운영이 수집해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안건도 정확하게 적시해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분들은 뭐 여당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와대가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하는데 그 무조건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예. 국회 운영위원으로서의 박용진의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당의 권리조차도 다 지금 차단하고 그냥 그 정쟁용 그 판만 벌렸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장제원 의원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놓은 말들 좀 보세요. 네네. 어디 그게 근거를 갖추고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기본 밑그림,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 갑자기 임종석 실장이 갔는데 청와대에서 밝힌 특사 파견 이유는 사실은 별로 납득이 안 된다. 왜? 송영무 장관이 한 달 전에 가서 이미 격려를 하고 왔는데 무슨 또 격려냐. 이거는 좀 일정하게 어떤 상식선에서 이야기 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격려를
한 달 뒤에 가면 그다음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리고 네. 장관이 가고 대통령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네. 시간상 안 되니까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장관이 갈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갈 수도 있고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갈 수도 있고 민간인이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간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신해서 가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자유한국당이 써내려간 소설 그것이 가령 진실을 담고 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예. 아니 하나 예. 아니 그러면 그 국익과 관련된 그 중차대한 상황을 예. 이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밖으로 떠들고 외교 결례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들을 무조건 다 공개하라고 얘기하고 이게 국익인가요? 저 관련해서 의원님 제가 이렇게 한번 단도직입으로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MB 비리를 캐다가 이 관련 내용이 아랍에미리트 왕실에까지 들어가서 화를 냈고 국교 단절 위기까지 몰리니까 임종석 실장을 보낸 것 아니냐 이 주장인데요. 여당 네? 의원 혹시 MB 비리를 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 수사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일만 나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다 거르려고 하는 예. 자유한국당의 어쩔 수 없는 본질이라고 저는 봐요. 아니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네. 여당 의원께서 만약에 아시느냐 모르시냐에 따라서 여당 의원도 만약에 모른다면 아랍에미리트 왕실은 어떻게 알았을까가 궁금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만일에 네. 이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아는 수준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면 사법당국도 웃긴 거죠. 예. 저는 이 문제가 있어도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한 일이 있으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하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맞죠. 이거 정치보복 프레임이고 다른 나라에서 항의 들어왔다고 예를 들어서 네. 아니 자유한국당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어쩌자고 저렇게 지금 그 정쟁만 일삼고 애국도 팽개치고 국익도 팽개친 대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엉켜있는 부분이어서 오늘은 좀 교통정리하면서 논점만 확인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게 이제 앞뒤 맥락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게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한 게 10월 2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이래서 문제를 삼으려면 이 직후였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31일자로 보도자료를 낸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너지 강요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설명을 했다. 네, 보도도 나왔어요. 네,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게 이제 탈원전하고 긴밀히 연결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를 예방하고 칼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 겸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 등을 면담해서 네.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등장인물은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칼둔 장관은 한국의 강점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인적 자원, 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본인도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서 여기 밑줄 그어야 됩니다. 네. 본인도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서 원전 이외의 무역, 교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네. 문미옥 보좌관은 이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당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데 이번에 임종석 실장 특사 파견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주되게 지금 삼고 있는 게 뭡니까? 칼둔 장관이 지난달에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항의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일정을 잡았는데 한국 정부가 사실상 방안을 막았고 대신 임종석 실장을 급파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혹은 칼둔 장관이 항의차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네. 10월 31일 날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서 오겠다고 본인이 밝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종합해 보면은 이전 상황 보면은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분위기 좋았다, 뭐 나쁠 게 없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가 그러니까 탈원전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불만을 가졌고 그래서 칼둔 장관까지 한국에 그 보내서 항의하려고 하니까 아뜨거한 청와대가 임 실장을 보내서 무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 문미옥 그 보좌관의 행적 하나로도 여기서 무너지는 것인데 그러면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임종석 실장이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을 코앞에 두고 이제 급파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혹시 무슨 긴박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바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급파됐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상황이 오래 누적된 일이 아니고 뭔가 돌출 변수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 관련해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주인공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5일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MB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문재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제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히 비난하니까 이를 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이 달려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거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는 얘기가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임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보복을 가려다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다가 무마하려는 것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명 있습니다.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도 오늘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여기는 더 구체적인데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를 캐면서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왕실 자금까지 들여다보다가 발각이 됐고 아랍에미리트 왕실에서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항의가 나왔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공식적으로 좀 언급되는 부분의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그 두 의원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화가 난 게 이른바 그 원전과 관련해서 MB 비리를 문재인 정권에서 그 캐다가 아랍에미리트 왕실까지 건드려서 화가 났고 그래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임 실장을 보낸 것 아니냐. 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추정이 지금 맞을지 안 맞을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주목할 게 하나가 있는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날 그 문미옥 그 보좌관이 그 왕세제나 칼둔 장관 예방할 때까지만 도 분위기가 좋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황은 언제 발생했다는 겁니까? 그 뒤에 11월 정도로 그 뒤에 발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점을 이렇게 좁혀놓고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정보를 접했을 루트를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찾으셨어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여러 가지 뭐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루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정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돌출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동선이.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을 방문합니다. 그렇죠. 그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렇죠. 아랍에미리트 그때 이제 출국할 때 뭐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받아서 이제 그 눈길을 많이 끌었지 않았습니까? 바레인이 아랍에미리트 옆 나라인데다가 MB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경유해서 바레인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관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함께 사실은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성에 대해서요. 전혀 없었거든요. 국내에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 쪽이 화를 냈다. 국교 단절까지 언급할 정도로 화를 냈다면 아랍에미리트 쪽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정 앞에 특사 자격으로 급파를 했던가라고 하는 내용도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통상적인 파병 부대 방문이었다면 이미 한 달 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방문을 했는데 왜 더군다나 이 시점에 하느냐고 하는 거죠. 그 문제가 해명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론을 그러니까 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 이제 그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또 하기 위해서 실은 오늘 운영위를 수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의혹이 단순히 카더라다 이렇게 그냥 일축해 버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팩트이고 해외 파병 부대
입문방 주도하에 이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 의혹의 출처라고 할까요? 취재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취재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을 했던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한국당으로 가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 대변인을 맡은 신보라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왜 아랍에미리트로 갔느냐, 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밝혀라 이거잖아요, 요구사항이. 네. 간단히 정리하면. 근데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사 외교인데 특사 외교 내용을 일일이 다 밝히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사 외교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특사로 이렇게 보냈지만 그때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방문을 할 때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직전이었죠. 직전. 예. 그렇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비리를 그러니까 캐는 것은 어떤 사법권 행사 차원에서 내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정의 의미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내부의 거죠?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만약에 화를 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사안인지가 이제 당연히 궁금해지니까 이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의원님. 근데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그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MB 정부 때 우리가 UAE를 상대로 원전 수주를 체결을 했고 네네.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마치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게 지금 외교 관계 단절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번 그 기사도 전부 다 정밀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나 박근혜 정부 때 한두 가지 관련 의혹이 이제 그 보도를 탄 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관련 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과 보도가 되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네, 그 직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급파를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UAE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방문을 한 다음 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의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 파병부대를 입문 방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외 파병부대를 방문하는 거 얼마나 좋은 사연입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많이 공개가 됐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가 있는 건데 이걸 시시콜콜이 다 밝히는 게 외교의 관례에 맞지 않고 결례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지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밝힌 방문의 목적과 그리고 실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취재나 이런 현지 방송에서 드러난 사진들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그 방문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문 목적과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했던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게 무슨 파병부대 격려 차원도 아니고 파트너십 강화 차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른바 MB 비리를 캐다가 이것이 그 아랍에미리트 왕실까지 이제 화가 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수습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의심하는 게? 그런 정황이 다분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게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MB에 어떤 비리를 캤다라는 건지 혹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계세요? 지금 드러난 정보들로도 이미 파병부대 유문 방문만의 목적이 아니었음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관련한 정보들을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들도 아마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